예, 안녕하세요. 협상을 위한 60일 휴전이 시작됩니다. 본 게임은 이제부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2월 27일 제자리로. 지난 100일 동안 미국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넉 달 되죠, 이제 사실은. 이란 패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이게 한반도 정세, 특히 지금 리짜이밍과 종중의 운명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종전 마지막 평화가 왔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면 협상을 위한 60일 휴전입니다. 19일 금요일 날 스위스에서 체결될 예정입니다. 60일 동안 이중 봉쇄를 풀고, 이중 봉쇄라는 건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았고 미국은 이란을 막았죠. 이 이중 봉쇄를 풀고 군사 충돌 없이 비핵화를 목표로 평화 협상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 협상을 위한 MOU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종전 협상의 전제를 당장 실현한다. 그리고 협상 아젠다를 규정한다. 그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분수령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평화협정, 피스 딜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평화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스 딜. 사실은 아닙니다. 평화협상을 위한 예비협정입니다. A preliminary deal for peace talk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60일 동안 뭔 일이 또 벌어질지, 과연 이 MOU마저 서명될지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갈 대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그 같은 이야기가 좀 이렇게 배경이 밝혀집니다. 밴스 부통령이 밝힌 세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첫째, 종전협상의 전제가 요번에 MOU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이건 약속된 게 아니라 실현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즉시 개방, 이란 봉쇄 즉시 해제. 이건 데이 제로, 당일날부터 19일부터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협상의 아젠다가 세팅됐습니다. 완전 비핵화를 목표로 종전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선해제는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란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이렇게 주는 건 없다. 결과 기반 보상이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베이스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차례로 이렇게 해제해 나간다. 그 소리죠. 점진적 제재 해제. 예. 트럼프가 재미있는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6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띄운 겁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동시에 미국에 의한 이란 봉쇄를 해금한다. 그러니까 양쪽 이중 봉쇄를 동시에 푼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전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시동 걸어라. 석유가 움직이도록 만들어라. 예, 거의 시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1시간쯤 있다가 또 하나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금요일 날 그러니까 60일 휴전 MOU에 서명을 하면 바로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고 이란 봉쇄가 풀린다. 근데 호르무즈 봉쇄 풀리면은 상당 기간 기뢰 제거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란 버전은 좀 다릅니다. 이란 버전은 이제 그 IRGC 쪽 영향을 받는 이란 쪽의 내부 언론들이 떠드는 겁니다. 좀 다르지만 협상의 전제와 협상의 의제는 미국 발표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밀고 당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리 밝혀놓으면 이란 내의 강경파를 자극할 거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이란 내 강경파는 자기들 내부의 배신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모사드나 CIA에 꼰질르든지, 그래서 결국 다 잡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 안 바꾸면 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쪽의 그 IRGC 영향을 받는 미디어들은 열심히 지금 개거품을 몰고 떠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전제와 협상의 의제는 미국 발표와 동일합니다. 협상의 전제, 호르무즈 봉쇄 당장 해제, 이란 봉쇄 당장 해제. 그게 협상의 전제죠. 이건 데이 제로, 당일날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6월 19일부터. 협상의 의제, 이건 미국 발표랑 똑같습니다. 완전 비핵화. 이게 이제 이란 쪽 발표에 하면 이게 한 두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선 NPT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핵무기 추진 안 한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협상은 기존 농축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60일 협상. 농축 한계를 1%로 할 거냐, 0%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농축의 한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기적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풀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란의 경제 재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도와줄지 좀 얘기해라. 이런 걸로 국한하겠다.
미국이 이번 협상이 완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랍 국가들이 원하는 탄도미사일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프락시, 즉 테러 조직, 즉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깊게 안 다룰 겁니다. 이거는 유두리로 남겨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란이 힘이 빠지면 이건 그냥 잡아 죽여가면 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란 내부를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죠. 이게 이란의 자존심인데 걔들이 이제 그 국민들을 따돌려야 되잖아요. 나름 자기들 지지 세력을. 그래서 아마 깊게 안 다룰 겁니다. 이건 그냥 얼레벌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버전은 여기서 안 끝이고 돈에 관한 과대망상이 있어요. 60일 동안 협상 진도, 즉 협상 결과 이행 진도가 아니라 협상 진도에 따라서 240억 달러를 해금한다. 그중 120억 달러는 6월 19일 당일날 당장 해금해라. 그러니까 선금 미리 꼽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서방 제재를 즉각 해금해라. 즉각 해금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의 전후 재건 원조를 제공해라. 돈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격에 대한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이란 버전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당장 휴전해라. 뭐 당장 휴전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은 휴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헤즈볼라가 또 문제 일으키니까. 문제 안 일으키면 모사드가 공작해서라도 문제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란 인접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미군이 철수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휴전 협상 기간 중 군사력 추가 배치 및 경제 제재 추가 적용 금지. 협상에 신의 성실을 안 보이는데 뭐 이걸 지킬 리가 없죠, 미국이. 그다음 미국의 이란 내정 간섭 금지. 뭐 논평이나 내겠지 겉으로 드러나는 공작하겠어요? 물밑 공작하지? 미국의 이란 주권 존중. 이건 입으로 항상 뭐 주권 존중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대망상에 취해가지고 막 되도 않는 소리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긴장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이스라엘 쪽의 언론들, 우리 이제 마치 우리로 치면은 뭐 그 강도는 우리 때보다 훨씬 낮지만 우리가 1953년에 휴전이 추진되니까 이제 휴전 결사반대 북진 통일 주장하면서 막 국민들이 끌어올랐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또 이스라엘계 유대계 논평가들이,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제가 즐겨보는 논평가들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정서적으로. 그런데 이건 저는 역할 분담 쇼라고 봅니다. 이거는 6월 14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거의 자정이 다 돼서 트럼프가 띄운 메시지인데 두고두고 좀 읽어볼 만합니다. 오늘 아침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란과의 평화협정이 코앞에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명분으로 내걸은 헤즈볼라의 공격은 매우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프로세스를 방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이 지역 전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정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든 당사자들이 절제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안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든 공격해서 안 되며 또한 헤즈볼라를 포함한 어느 세력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도 안 된다. 길이길이 이어질 아름다운 평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찬스이다. 뭐 이런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어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얘기는 우리는 협상의 당사자 아니야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언제든지 주먹으로 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뭐 이런 그 긴장이 연출되는 역할 분담 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자비로운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가도 입구에 가면은 깡패 중에 왕깡패 같이 보이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저승사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포지셔닝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예, 기회가 좀 되시면은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율 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과연 이란의 패배 항복인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결국은 2월 27일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에픽 피어리 요번 그 작전 군사 작전 요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결국은 뭐 호르무즈 열리고 다시 또 시작했나 이 얘기. 아닙니다. 우선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장악을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장악이 안 돼요, 지금 상태가. 두 번째,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번 MOU에 밝힌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농축에 대한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 지금 평양이 떠드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떠들어 왔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이상한 좌빨들이 아니 핵무기는 우리의 주권 아니야. 우리가 하던 말도 해. 우리가 미국 말 들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논리예요. 이 호르무즈 장악과 핵 프로그램은 이란 종말론 사교 집단의 국가 전략입니다. 이게 쌍칼잡이거든요. 일단 협박이. 칼을 양쪽으로 쫙 뽑는 거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호르무즈를 봉쇄한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인질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확보한 다음엔 호르무즈를 영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행료를 갈취하는 것. 그것이 이란의 국가 전략 모델이었습니다. 이란 종말론 사교 집단의 국가 전략 모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못 건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목이 달려 있으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석유에 목을 걸었었으니까. 미국이 1970년경부터 아랍 석유를 수입했거든요. 이거 건드리게 되면 유가가 뭐 $400, $500 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안 튀게 된 거예요. 그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일 혁명. 그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셰일 혁명의 멀티웰 드릴링 패드. 그러니까 패드 하나에서 여러 가닥의 관이 내려가서 그게 뭐 깊게도 내려가고 그게 얕게도 내려가고 그게 이 방향으로 가고 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패드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공장형으로 모여져 있고 그리고 패드에서 A번 관에서는 뽑고 있는데 B번 관은 드릴링하고 있고 그 드릴링하는 그 기계 그걸 리그라 그러는데 리그가 이쪽 패드에서 작업하고 나면 저쪽 패드로 지발로 걸어가요. 워킹 리그. 이런 기술들이 대개 2015년경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물꼬를 텄고요. 바이든은 다시 물꼬를 걸어 잠궜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냐면요.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컴백한다고 생각 안 한 거거든요. 트럼프 컴백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컴백 못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물꼬를 터갖고 에너지 최강자로 가면서 석유가스에 관한 러시아의 독보적 지위가 약화될 거니까 그거 약화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도 집어먹자라고 계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을까? 그 얘기는 이거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걸 물꼬를 다 터버렸죠, 지금. 그래서 물꼬를 튼 덕에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의존을 안 해요. 그리고 중동의 호르무즈가 막혀도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적으로는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데 $100를 못 넘어. 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린 지금 유가 비싸다 하지만요. 진짜 이 수급 체계의 일대 교란이 일어났을 때 터진 사건. 예를 들어서 이게 제1차 오일 쇼크랑 같은 거거든요. 그때 세계 경제 그냥 스톱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었어요. 1973년에. 대한민국 망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위기가 온다는 걸 감지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택한 노선이 유신이었던 거예요. 유신 그 취지문에 보면 딱 나와요. 강대국 간의 거래에 의해서 약소국을 제물로 삼는 그러한 국제 정치가 들어서고 있다. 그게 그냥 첫 대목에 나와. 그게 첫 대목에. 그런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중화학공업화를 위해서 유신을 했습니다. 이건 경제 만능주의지 경제 결정론이지 아니에요. 유신 그거보다 훨씬 심오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유신이 과연 유일한 선택이었나를 생각을 해야지 경제 발전만 가지고 유신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넉 달 동안 바뀐 건 뭐냐? 2월 27일 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란의 패배 원인 세 가지인데 첫째, 호르무즈 장악이 구조적으로 무력화돼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호르무즈를 막아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됐어요. 호르무즈를 막아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 예. 이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 700만 배럴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6월 초가 되면. 사우디 파이프라인이 풀가동하죠. 하루 700만 배럴입니다. 홍해로 나갑니다. UAE 파이프라인이 풀가동합니다. 하루 1.500만 배럴, 그러니까 150만 배럴입니다. 이게 후자이라로 나갑니다. 저기 후자이라가 저기 UAE 영토예요. 그 다음에 미국 등 여러 산유국 수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빼고라도 이게 얼마? 1,550만 배럴 아니야. 근데 호르무즈 막히면 얼마 못 나와? 2천만 배럴 못 나와요. 즉 미국 수출 증가분 빼고라도 75%가 커버가 돼. 호르무즈를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게 70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게 700만 배럴. UAE 등 파이프라인 풀가동한 게 150만 배럴, 1550만 배럴, 75%가 넘네. 2천만 배럴이었으니까 하루에. 호르무즈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게. 그런데다가 미국 증산 붙고 뭐 붙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서 러시아까지 붙어버리면 호르무즈를 막던 안 막던 이란이 호르무즈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든 안 하든 이란의 호르무즈 장악 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저 못 가봅니다, 저거. 생각 같으면 계속 신의성질 어기고 한다 그랬다가 또 어기고 한다 그랬다 또 어기고 이 짓 하지.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위협수단인 호르무즈 봉쇄가 의미가 없게 된 상태가 됐어요, 지금. 두 번째, 이란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란 봉쇄가 가능해졌다고요. 제가 이거 엊그제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만 배럴을 실어요. 200만 배럴이면 드럼통으로 100만 드럼쯤 됩니다, 이게. 일반 큰 드럼으로. 아마 배럴이 한 200, 작은 드럼 하나쯤 되지 않나? 예, 제가 안 뒤져봤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많이 싣는 거라고. 이런 배들을 공해상에서 제지를 하고 납포를 하고 뭐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살살 몰아가지고 진을 빼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양에 걸친 작업을 해야 돼요. 베네수엘라에서 큰 배 떴을 때 러시아 그 제재 대상 원유선 떴을 때 그거가 납포된 거 영국 부근에서 납포를 했거든요. 대서양을 이렇게 위로 올라서 몇천 킬로 떨어져 갖고 이렇게 힘을 빼가면서 납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 온갖 배 다 다니잖아. 그 얘를 트래킹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사람을 무제한 때려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첨단 위성에 기반한 AI 킬웹으로 계속 트래킹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란이 사고 치면 그냥 이란 봉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오다 가다 언제든 지어펴는 동래북이 됐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육해공 드론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죠. 수중 드론까지. B-21 지금 양산 들어가 있죠. F-47 양산 들어가 있죠. F-47 저게 왜 무섭냐면요. 저게 아마 거의 그 공중급유 없는 항속거리가 F-35가 한 2,000km가 좀 넘을 텐데 항속이 2,000 몇백 킬로 될 텐데 우리 KF-21보다 F-35가 좀 짧아요. 항속이. 그거보다 거의 한 배 반, 두 배쯤 클 거예요. F-47이. 그러니까 장거리를 뛸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또 위성의 HBTSS인데 저게 이제 세 가지 위성으로 이루어진 수백 개 위성 네트워크이거든요. 지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완성돼서 투입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광시각 적외선 위성, 그러니까 넓게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데 있으면은 옆에 협시각 적외선 위성한테 연락해. 야, 저기다 초점 맞춰. 그러니까 광시각 적외선 위성 수십 개, 협시각 적외선 위성 수십 개. 그 다음에 이 적외선 위성들이 직접 지상 통신을 안 해요. 통신만 담당하고 있는 통신 중계 위성. 그래서 세 종류 위성으로 뭐 수백 개가 연결된 그런 지구 저궤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 네트워크가 저게 HBTSS거든요. 10km 상공 위는 항상 막잖아요. 그러니까 10km 상공 위에 나온 건 날씨가 흐리든 어쩌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10km 상공 위로 튀어나온 탄도미사일, 극초임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다 잡아. 이란 같으면 항상 날씨가 맑으니까 또 다 잡아요. 저 적외선 위성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장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즘, 그거 하이마스에서 쏘는 거 지금 500km 가잖아. 1000km 가는 거 실험한 지 몇 년 돼요. 가고 있어. 양산 안에서 그렇지. 주한미군의 하이마스 1000km 가는 거 들여다나 보세요. 베이징에 들어가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500km만 가는 것만 갖다 놔도 서해는 배가 못 다녀. 중국 배가. 저 하이마스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한미군에. 육군에. 육군 무기가 저렇다고요. 지상발사라는 게 육군이거든. 그러니까 육군이 옛날 육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줘야 돼요. 육군 한 번 뛰면 몇 킬로 갈 수 있는데 기름 안 넣고 1,500km 가는데요. 이렇게 되잖아. 그 플라라 새로 신형 헬리콥터 기름 안 넣고 3,000km 이상 가요. 그러니까 작전 반경이 1,500km예요. 세상에 헬리콥터가. 자, 하이마스 그렇게 멀리 가죠. 지상발사 토마호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호크가 이제 멀리 가는 게 한 2,000 몇백 킬로 가지 않나? 굉장히 멀리 가. 2,600km 갈 거예요. 토마호크. 그리고 또 지상발사 극초음속 저것도 그만큼 가잖아. 거의 3,000km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의 눈은 AI 킬웹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육군의 기동력은 한 번 헬기 타면은 3,000km 이상 가는 플라라 헬리콥터에 의해서 제공되고 육군이 쏘는 빤찌는 최장 3,000km까지 번져요. 그런 육군더러 야 너희는 휴전선만 바라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미 8군 육군 사령관,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 밑에 있는 미 8군 육군 사령관이 아유 주한 미군이 북녘의 휴전선만 바라보고 있는 건 비극적인 낭비입니다. 그 소리 하지 당연히. 그거 뒷다리 잡으려고 지금 이재명과 더불당은 지금 광분을 해 있는 거고. 아니 중국을 바로 묶어야 한반도가 평화스럽죠.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되냐. 이란의 태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세팅돼 있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이번에 물러선 게 착해져서 물러선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를 때려 막을 수도 없고 때려 막아야 소용이 없다야. 첫째. 두 번째, AI 킬랩 때문에 배가 말레카 해협 도달하기 전에 다 잡혀. 예. 세 번째. 그러다 미국이 워낙 군사력이 최첨단 방향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동네북이네. 그냥 오다 가다 맞네. 그러니까 물러설 수밖에 없죠. 이란이. 전략이 안 먹히잖아.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버틴다가 이란의 전략인데 그게 안 먹히는데 물러서야지.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란이 무슨 생각하셨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예. 지금은 어느 국면이냐. 이 트럼프의 다음번에 대승리가 온다면 뭐냐면 기회주의자들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져요. 기회주의자. 공짜를 권리로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미국이 호르무즈 석유를 받들고 살았어요. 종노릇을 했어요. 그게 반세기입니다. 197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안보에 대해서 독박을 뒤집어 쓴 거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중동 에너지 끌어다 쓰는 게 한둘이 아닌데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또 미국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안보 독박을 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제공하는 중동 안보 체제에 무임승차했던 국가들은 너무 오랫동안 반세기 동안 거기에 이제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무임승차가 권리라고 착각을 해요. 공짜는 권리라는 기회주의 군성이 확 생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얄미운 한국. 얄미운 일본, 얄미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스타머 정말 바보 같지. 이제야 정신 좀 차려갖고 어버버 하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안보에 나설 겁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엊그저께. 영국 총리 스타머. 이 와중에 리짤밍은 색깔진한 교황 앞에서 바티칸 연설. 트럼프랑 거의 쌍욕을 한 트럼프가 거의 쌍욕을 하고 벤스가 카톨릭 신자인데 벤스도 들이받은 그 교황 앞에서 바티칸 연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수갈채 받았다고 좋아하고 한국의 철딱선 여는 언론은 바티칸 연설을 하신 이 대통령께서 박수갈채를 받으셨고 지랄을 하고 있는 게 지랄을. 세상 국민은 온 국민 바보로 만드는 거지. 자, 기회주의 국가들이 반성하고 인계철선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호르무즈 인계철선, 호르무즈 트립와이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다국적 호르무즈 자유항행관리군. 이거 금방 조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가. 뒤에 숟가락 꼽아야 되니까. 그러면 미군은 일단 뒤로 빠져 있어. 그럼 호르무즈를 이란에 때려 막으려면 일단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배부터 깨야 돼. 물론 우리 병사들 상하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는 미국이 뛰어드는데 그때는 무지막지한 개입해요. 호르무즈가 막히든 말든 이란 주요 시설 폭격하고 이란 섬 해안 폭격하고 이란을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요번같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반찌가 때리면은 그러니까 이 컬래터럴 데미지라 그러죠. 혹은 크로스파이어, 사선, 총 쏘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가운데에 붙잡히는 신세가 돼요. 컬래터럴 데미지라는 건 구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물건 깨지고 사람 죽는 걸 컬래터럴 데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미국은 반찌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가 벌어진다고. 요번에도 그거 아니에요. 이란 핵 저거 손 봐야지. 저거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데 손 보니까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호르무즈가 막히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 같은 기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백모대 기회주의자입니다. 예,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 멀쩡한 호르무즈 맞고 말이야. 트럼프 영감탱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전쟁은 벌리고 내가 총 있으면 가서 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개소리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저기 시내에 주르륵 뻑뻑합니다. 이게 정신머리 좀 차리고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트립와이어, 인계철선 역할은 이 말랑말랑한 기회주의 국가들이 하고
그 게이지 국가들이 쥐어 터지면 그때 미국은 앞뒤 사정 안 보는 그냥 빅펀치 날리고 그런 체제로 가야 돼요, 이게.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아요. 한 60일 이내에. 이게 트럼프나 미국의 거대한 승리가 됩니다. 이게 되면. 자, 그러고 나서 이란은 자유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란 종말론 사교의 군사지정학 독트린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핵무기를 개발한다. 핵무기를 손에 들면 우리 건드릴 놈 없다. 5대 무기가 완성된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 만세 뭐 이런 거지. 5대 무기, 핵, 호르무즈, 석유자원, 천연가스자원, 그 다음에 인구규모.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자기들의 바이블이에요. 이 종말론 사교의 군사지정학 바이블이 이거예요. 호르무즈와 핵. 이걸 내려놓게 되면 종말론 사교의 군사지정학 경전이 휴지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화로 갈 수밖에 없죠. 너 왜 존재해? 왜냐면 이란 국민은 북한 사람들과 달리 바깥에 대해서 오픈돼 있거든. 인터넷도 하고. 당연히 너 왜 그 자리에 있냐? 이 퀘스천 마크가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죠. 정당성, 정통성, 레지티머시가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북한 지배 집단의 군사지정학은 중국을 위한 특수무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체제 매각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아니, 위대하신 우리 황제께서, 고종 황제께서 하셨잖아, 이미. 또 고종 황제를 보필하시는 정말 충성을 바치신 우리 리완용께서 하셨잖아. 예. 나라를 파시면 왕실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체제를 매각하시면 버진 아일랜드에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충성파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예, 6월 14일 예, 한국 시간 새벽 2시 53분에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딱 그 화면 하나만 딱 띄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2번 만났죠.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2019년 2월에는 하노이에서 만났죠. 이건 하노이 미팅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시진핑, 김정은 종중세력의 위대한 지도자는 리짜이밍 우리 대통령 각하시죠. 예, 시진핑, 김정은, 종중세력 등 세 반향을 겨냥한 신미전입니다. 시진핑은 이겁니다. 야, 얘들이 너한테 충성하는 거 맞냐? 뭐 내가 전화하면 받는데 항상? 이거죠.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는 야, 체제 매각하고 버진 아일랜드로 와. 참고로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의 그 역외 영토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미국이 나서면 그러니까 이 무슨 형사소추 이런 거 적용 못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평소에도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형사재판소를 그 우스운 제도라고 해왔죠. 그 뭐 관료주의자들 몇 명 모여갖고 그 뭐 자기들끼리 명판 그렇게 내걸은 거 누가 그거 먹어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은. ICC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 가면 예.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 가면은 인생 이모작합니다.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안 쓰고. 예. 내가 인생 이모작 보장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1991년에 소련의 마지막 외무장관 셰바르제나제는 김일성을 소련 흑해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 핵 개발한다 난리를 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와 빠져나와. 어차피 다 망하는 판이야. 그러다가 소련이 망하는 바람에 추진이 중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짜이밍 등 종중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중국이 시들어가고 있어. 너희 뭐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해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에서 저런 변화는 혁명적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를 둘러싼 우리의 국민 저항 또 선거제도의 혁신, 정권 퇴진 뭐 이런 거를 둘러싼 국민 저항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예.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바깥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엄청나게 밖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바로 맞물려 있어요.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